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지난 2일에 6월 모의고사 치르고 이제 앞으로 수능의 학습 전략 짜느라고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의 그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국어 교사시니까 네네네. 또 국어에 대한 조언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국어 영역의 특징 그리고 대비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국어 교사를 한 이래 이렇게 갑자기 어떤 국어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건 좀 보기 드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그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에. 네. 일단은 이제 먼저 지문 구성의 변화가 좀 상당했었는데요. 비문학 지문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고요. 또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갈래복합 지문이 이제 2개나 이제 출제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좀 그 당혹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뭐 이제 EBS 연계율이 그대로 이제 이어졌다라는 이런 어떤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약한 변화지만 사실은 그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장에서 작은 변화라도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또 한번 지켜봐야지만 수능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변화의 폭이 있다라는 것이 감지되었다면 그거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그 수험생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갈래복합 지문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갈래 간의 연관성 또는 작품 간의 연관성을 어떤 찾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이 조금씩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외연만 좀 변한 거거든요. 실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 본질은 그대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핵심의 그 각 요소별로 시에서 출제되는 요소 또 소설에서 출제되는 요소 그 요소에 주목해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판단해서 자기한테 익숙한 유형으로 바꾼 다음에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세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입니다. 이제 EBS 연계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구성으로 이제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또 비문학 독해 지문도 마찬가지인데 EBS 교재를 중심으로 지문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해보면 나중에 지문에 대한 적응력이 좀 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월 모의고사 1교시부터 당황한 학생들 참 많았을 텐데요. 9월 모의고사 때는 절대 당황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추 선생님. 네. 우리 이번에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역대 최대였거든요. 네. 그랬다는 거는 자연계학과를 지망한 학생들이 역대 최대다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계속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수능에서 수학에 대한 학습 전략을 좀 잘 짜봐야 될 텐데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수학은 뭐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제 국어의 분석을 정말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그거만큼 이제 큰 변화는 사실은 없었고요. 수학은 뭐 작년에 어떤 그 6월 모평에 뭐 그다음에 실제 수능에 수학에 이제 그 출제를 그대로 이제 뭐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수학은 특별한 어떤 학습 전략보다는 이제 그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에서는 이제 만점이나 또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변별력이 높은 고난도 문항을 출제를 하는데요. 이 고난도 문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만점 또는 확실하게 1등급을 가리는 이런 추세로 출제가 되니까 변별력이 높은 이제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양한 교재를 좀 접하면서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EBS 교재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재를 접하면서 이제 고난도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단순하게 그 뭐 공식을 암기한다든지 또는 이제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들보다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을 이제 그 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 개념의 활용 능력까지 조금 더 연계해서 조금 염두에 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최근 수능에서 가장 이제 많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단원이나 그 개념들을 파악해서 여름 방학 동안에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성욱 선생님, 네. 그 수학 가형 선택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따라서 이제 과탐 선택자도 좀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사탐의 선택 비율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이렇게 탐구 영역의 선택자 비율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시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네,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탐구 영역은 아무래도 과목이 굉장히 많고요. 많은 부분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벽하게 사실은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애들이 학습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미진한 부분 아니면 굉장히 잘 보완이 된 부분들이 이번에 확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평가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이제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은 현장에서 봤더니 본인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EBS 교재나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부분들에 조금 이제 심화된 부분들까지 기출까지 푼 경우에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감이 있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잘 봤던 학생들 중에 실수가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방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탐구 영역은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나중에 이제 물론 우리가 수시에서 최저도 있지만 정시까지 간다 생각하면 사실 과탐 영역의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사탐 비중은 좀 줄어들지만 그래서 이 탐구 영역 끝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나마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죠.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신소재 분야의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3등급, 모의고사는 4월 기준으로 평균 2.1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내신, 수학, 수능 최저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학교장 추천전형,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성균 인재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신소재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직접 전화를 줬는데요. 신소재 분야의 연구원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그 계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그 신소재에 대한 그 계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학교 수업에서 화학 수업 듣다 보니까 네. 탄소나 이런 걸 배우면서 되게 많은 곳에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상담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치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김혜진 아나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키워드가 내신, 수학, 수능 최저입니다. 이 신소재 연구원을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제 반면에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내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자연계 공대 진학을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이나 수능이나 수학이죠. 근데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우리 학생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조금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능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치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5, 정시 경쟁력은 35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5대 35로 역시 이제 세밀하게 5단위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수시 쪽에 조금 더 이제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시 쪽의 경쟁력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뭐 좀 정밀하고 세밀하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담고 있는 뜻은요. 일단은 수시가 정시보다 2배 이상으로 높진 않다. 네, 정시에서도 여전히 조금 기회는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내포하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 학생이 보니까 내신이 1.3등급인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그 비교가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학생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시로 꼭 이제 붙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학생에게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 듣고 계시죠? 네. 네, 학습 시간 배분 또는 이제 공부에 대한 노력 이런 걸 볼 때 평소 수능하고 내신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시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많이 내신에 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내신에 두고 있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예. 네. 예, 수능으로 이제 뭐 전환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3학년 1학기 때도 여전히 이제 내신 쪽에 많이 이제 좀 총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수시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내신 쪽에 3학년 1학기도 최선을 다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 쪽에 조금 총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예, 순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신 성적의 관리가 이제 상당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성적의 평균이 1.3등급인데 이것을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대로 내신을 좀 이어서 학생의 내신이 좀 유지가 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당히 이제 괜찮을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뒤에 나오지만 이 상위권의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고대나 성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완전히 없는 상황이고요.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지난해하고 달리 2단계에서 면접 100%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녹록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최대한 살려서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수한 내신 성적과 함께 수학과학의 영재 학급에서 수학과학 102시간의 이수를 좀 한 그런 경력이 있는데요. 학생부에 기재된 또 과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나 또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잘 녹여낸다면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학교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좀 변별력을 두고 이거다 할 정도가 사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2부에서 이제 우리 2교시에서 윤상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자기 소개서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잘 좀 녹여낸다면 우리 학생이 학생부의 내신뿐만이 아니라 비교의 능력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면접까지 이어나가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 수능에 대해서 여전히 저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를 하면서 좀 힘든 상황이 3학년 1학기 때 계속 이어지겠지만 수능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정도의 수능 성적을 좀 보인다면 학생부 성적과 함께 수능에서도 좀 변별력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정시로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순을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 성적을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수능 끝까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부터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국어 예상 점수가요. 6월 모평에 82점에 3등급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수학과 영어 84점에 4등급이고요. 영어는 86점에 3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48점에 1등급. 물리일은 35점에 3등급을 예상하고 화학일은 41에 2등급 예상돼서 평균 3.1등급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모의고사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수학과는 2에서 4등급으로 영어는 4에서 3등급으로 반대로 성적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6월 모평의 성적이 우리 학생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의 3개 영역이 다들 등급이 좀 떨어져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예상 등급이라는 걸 조금 더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위에 상위 등급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지금 등급보다 한 단급 더 올라간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백분위 성적으로 보니까 우리 학생의 우수한 순서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화학의 국어, 수학, 국어의 과탐 성적 순으로 이제 유리한데요. 4월 백분위를 보니까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순입니다. 이제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국어하고 영어가 좀 뒤바뀌면서 어떻든 간에 상대적으로 문과 계열의, 인문 계열의 과목들의 성적이 좀 우수하고요. 수학하고 과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후순위로 밀린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 학생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수학, 과학에 비해서 국어, 영어의 성적하면서 자연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좋지 않죠. 그래서 어떻든 수능에서도 수학하고 과학 쪽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성적을 좀 올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제가 학생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수능에서요. 지금 이제 수학, 과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보다 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능 공부에서도 학생이 집중해서 하려 하는 그런 영역이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수능, 다시 국어, 한번 수학, 무슨 영어, 질문을 과학 중에서 중점적으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영역이 있나요? 수학이랑 과학 중이에요? 예. 아니,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중에서. 저 다 골고루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수학하고 과학 영역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안배하고 조금 노력을 기울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4월 성적 얘기했습니다만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두 개의 표준 점수를 다 합하면 512점인데요. 자, 4월 성적으로는 성균관대 가려면 522점으로 신소재가 되고요. 한양대도 523점 정도로 신소재가 됩니다. 10점 정도가 부족하죠. 그래서 수학, 과학 쪽의 성적을 더 많이 향상을 한다면 네. 충분히 정시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신소재 연구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네. 수학, 과학이 중요하기도 네, 맞습니다. 하고요. 네. 진학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열심히 해서 성적 향상을 이뤄보자고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과 성적은 어떤가요? 네, 우리 학생 내신 한번 살펴볼게요.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인데요. 성적이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면요. 국어가 1등급이고요. 역시 이제 영어와 과학은 1.2등급으로 비슷하고요. 네. 수학은 1.67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수능하고 똑같이 국어 내신에서도 이 국어 성적이 우수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과목의 이제 학기별로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국어는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3학년 1학기 때도 1등급을 유지할 것 같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2등급으로 조금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영어는 쭉 1등급을 받고 있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2학년 2학기에 와서 2등급으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순서를 봤습니다만 역시 이제 수능하고 똑같이 국어, 영어가 수학, 과학에 비해서 내신은 확연하게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자연계열 학생이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1학년과 2학년 내신을 비교해 봤더니 이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신이 1학년 때 1.07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수학만 2등급이었고 나머지는 1등급이었는데 2학년 와서 보니까 평균 1.43등급으로 성적이 좀 낮아졌는데요. 2학년에서는 1학기가 1.14등급이었는데 2학기 와서 1.71등급으로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2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보면 성적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3학년 1학기 내신에 조금 더 분발해서 예전에 받았던 그런 내신의 1등급들을 쭉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추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구름의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5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좀 받았는데 우리 학생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 1학년 때 이제 RCY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 2학년 때 와서 이제 과학탐구반, 공대 진학반, 발명반 등 이제 과학 동아리 활동이 2학년에 집중돼서 이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교과에서의 수학과학도 조금 더 부족합니다만 실제로 비교과 활동했을 때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되는 활동들이 사실은 이제 많지 않고 2학년에 와서 이제 과학에만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요. 이 과학탐구의 사실은 활동들도 이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학생부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는 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수상 실적도 보면은 사실은 교과 관련되는 수상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신이 우수하기 때문에. 반면에 토론이나 논술 또는 모범상, 영어 관련되는 이런 상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과 과학과 관련되는 상이 없다는 점이 이제 다소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율 활동들도 했었고요. 봉사 활동도 이력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개인 봉사 동아리 활동이 한 3일 정도 있는 것 외에는 이제 개인 봉사 활동 등 없고요. 학교에 이제 봉사 활동들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이 좀 없는 게 다소 조금 더 아쉽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봉사 활동은 시간을 채우는 정도로만 이제 국한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진로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든 적극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왜 신소재 공학 분야에서 연구원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독서 활동이 있는데 독서 활동은 1학년에 비해서 이제 2학년의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게 결국 1학년에 독서 내용이 웬만큼 있는 반면에 2학년은 아예 그냥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까딱 잘못하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은 독서를 하지 않는구나. 네. 근데 이제 학생이 상담 신청을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한 내용들이 많은데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시시콜콜한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되는 이런 고민도 갖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자신이 한 독서의 내용들은 전부가 다 학생부에 기재가 되면서 독서 활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 어딘지 살펴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1지망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2지망은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3지망은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의 성균 인재 전형인데요. 희망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우리 학생이 제일 희망하는 대학 같습니다. 고려대학으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고려대학교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진학을 한다면 가장 최상으로 잘 지원할 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그 교과 성적이죠. 내신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요. 또 수능 최장력 기준도 채울 수가 있고, 제가 보건대는 고대 어떤 학교장 추천 전형을 목표를 해서 꾸준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한다면 그 대학에 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준비 상황에서는 모든 걸 다 잘 준비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주목을 해봤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를 딱 봤을 때 네.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을까요, 선생님? 네,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대 신소재공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시면요, 3학기 1학기가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교과 준비도는 별표 4개를 드렸는데요. 자, 이 별표 4개 사실은 3학기 1학기 때 채우면 별점 5개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쓸 수 있고요. 비교과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학생부가 사실은 이제 3학년 1학기가 아직 기재가 잘 돼 있지 않고 2학년, 1학년의 내용들도 제가 이제 보면서 조금 더 아쉬움들이 많아서 이제 별점 2개를 드렸습니다만 3학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준비도는 4월 성적이 저는 계속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네. 그 4월 성적을 계속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6월 성적이 조금 다소 하락하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분명히 만회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수능 성적도 사실은 최저 기준 이상으로 정시까지도 한번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선생님께서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고려대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23명으로 모집하고요. 경쟁률은 2015, 2016 이 두 개 학년을 보면 24명 모집에 거의 엇비슷합니다. 8대1,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이 그대로 스탠더드 표본입니다. 1단계 3배수로 서류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1단계와 함께 면접으로 선발하는데요. 고려대학은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이제 입문자에게 추천 인원이 있는데 학교별로 각각 2명씩 추천을 하는데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내신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분명히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천 기준에 이 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추천 기준을 보면 인재상에 부합하고 진학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자, 고대 꼭 오고 싶은 애를 뽑겠다, 학생을 뽑겠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인가,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모집단이 지원하고자 하는 신소재 전공에 관련해서 잠재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좀 갖출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서류 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수연과의 전과목인데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3학년의 1학기 내신이 40%나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머지 학생부 비교과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선생님 써주시는 추천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면접은 면접위원 2분 이상의 분들이 인재상과 부합된 기본 역량을 심층평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 기준에 나오는 인재상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분명히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최장력 기준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사실은 내신만 봐서는 당락을 이렇게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지난 2016학년도에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니까 1.25 등급이 이제 평균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내신이면 충분하려고 봅니다. 단지 2학기까지죠. 3학 네. 1학기가 남아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국수연과 1.44 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3보다 더 낮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도전 가능성 역시 이제 도전으로 진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저 기준보다는 학생부의 교과나 비교과 쪽에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남아있는 자소서 그리고 면접까지 이어서 잘 준비를 해나간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 우리 학생 위해서 어디 추천을 해주셨나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하는 간절한 제 소망을 좀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추천 전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들도 조금 염두에 두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게 4월 모의평가, 학력평가 성적이 이제 뭐 최고는 아닙니다만 학력평가 성적에 좀 기준을 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12점인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중앙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정도는 아마 4월 모의고사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합격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에 그 위에 이제 성대, 한대, 고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아까 1, 2, 3지망의 희망 대학이었는데 골고루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우리 학생이 잘할 수 있는 전형이긴 하지만 네. 여기에 대한 뭐 위험 부담이랄까요 준비 상황과 함께 교과라는 확실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수준이 조금 뭐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신소재 공학과와 관련되는 전공과 학과를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도 반드시 좀 지원을 하는 이런 6개의 조합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학생이 희망하는 학생부 종합의 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같이 한번 묶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 전형을 6개를 주셨죠. 6개 이제 교과 전형, 우리 학생 장점 잘 살릴 수 있는 것과 종합 전형까지 섞어서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네. 예. 지금 이제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 예. 제가 지금까지 안 적었단 말이에요. 좀 그냥 놓친 건데 지금 이렇게 몰아서 적어도 돼요? 아마 이제 그 읽은 독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3학년 지금 담임 선생님하고 잘 말씀을 나누시고 학생부에 본인이 읽었던 책을 등록 기재만 할 수 있다면 지금도 기재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이로울 거라고 좀 판단은 되고요. 듣고 계시죠? 네네.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읽었던 책이라면 책을 꼭 등록을 하세요. 학생부 기재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읽었다는 그 기록 자체가 남아 있어야만이 또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잘 합의하에 독서의 내용들을 잘 등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었는데 안 등록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빠뜨리 같아요.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한 내용을 이메일로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